안녕하십니까. 자, 이제 기후 단원 끝났고요. 지형 파트 46강부터 시작합니다. 이 지형 부분이 우리 세계지리에서 가장 마지막에 있는데요. 이 지형 부분이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어떤 비주얼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하는 친구도 있고, 그 형성 원리가 지나치게 과학적이다 이러면서 어려워하는 친구들도 있는데요. 그래도 지형 부분은 기후에 비해서는 좀 쉽게 나오는 편입니다. 한국지리에서 지형이 매우 어려웠던 친구들도 세계지리 지형은 그렇게까지 어렵게 접근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래서 요 지형 파트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죠. 자, 가장 먼저 나온 것은 세계의 대지형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큰 규모의, 그죠? 거대한 규모의 전 지구적인 차원의 지형을 먼저 다루게 되는데요. 여기는 공통과학과 지구과학에서 배웠던 원리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조금 힘들어할 수 있습니다. 핵심적인 결과 위주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형 형성작용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지형이라는 게 어떤 원리에 의해 형성되느냐 봤더니 지구의 내부 에너지, 지구 안의 힘에 의해 형성되는 내적 작용이 있고요. 자, 여기는 지구 내부에 있는 부글부글 끓는 용암, 멘틀, 그 다음에 멘틀 상층에 있는 마그마, 이런 것들에 의한 힘으로 지표면이 위로 올라갔다 아래로 내려갔다 하는 조류운동, 그 다음에 땅이 구겨지거나 끊어지거나 하는 조산운동, 요런 운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융기 침강 얘기 들었죠? 땅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 그 다음에 조산운동, 땅이 구겨지거나 끊어지거나 하는 거, 요런 것들. 그리고 화산활동, 요런 지구 내부에서 뭔가 일이 벌어지면서 땅의 모양이 변하는 요런 것들을 내적 작용이라고 한다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보면 이렇게 땅이 뭔가 이런 양쪽에서 이렇게 꾹 누르는 거죠. 이렇게 평행하게 쌓여있던 땅을 양쪽에서 이렇게 잡아 딱 누르면 이렇게 휘어지는 습곡이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땅이 휘어지는 걸 습곡이라고 하고, 튀어나온 부분은 배사, 안으로 밀려 들어가 있는 부분은 향사라고 한다. 이런 얘기를 하죠. 예, 습곡이 이렇게 나타나기도 하고 끊어지기도 합니다. 이렇게 딱 끊어져서 단층이 나타나기도 하는데, 이렇게 단층에서 위로 솟아오른 부분을 지루, 아래로 푹 내려앉은 부분은 지구라고 하고, 이거 지구과학에서는 정단층, 역단층, 온갖 단층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는 그냥 끊어지면 단층이구나, 요렇게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밖에 외적 작용이라는 말도 있겠죠. 자, 지구 내부의 힘, 마그마나 용암, 그 다음에 멘틀, 이런 거에 의한 작용이 내적 작용이라면, 외적 작용은 거의 대부분 지구 외부 에너지, 그 중에서도 태양 에너지에 의해 발생하는 다양한 에너지에 의해서 지형이 깎여나가고 평평해집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생각하면 이런 거예요. 내적 작용으로 만들어진 지형은 지구를 울퉁불퉁하게 만듭니다. 산을 만들고 계곡을 만들고 이런 걸 만든다면, 외적 작용은 이렇게 만들어진 울퉁불퉁한 지형을 평탄하게 깎아나가요. 그래서 우리가 생긴 지 오래된 지형은 평탄합니다, 이런 표현 쓰잖아요. 그 이유가 이 외적 작용을 오랜 시간 동안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 외적 작용의 대표적인 사례가 풍화예요. 풍화라는 건 돌이 부서지고 썩는 것, 그래서 모래가 되거나 아니면 물에 녹아 없어져 버리거나 이런 것들을 풍화라고 부르고요. 당연히 오랜 시간 동안 지표면에 노출되면서 물과 공기, 바람 이런 것에 노출될 경우 풍화가 일어납니다. 자, 우리 풍화 배울 때요, 이미 한번 배웠지만 요 풍화에다가 필기 하나만 더 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풍화는요, 다시 물리적 풍화와 화학적 풍화가 있어요. 자, 물리적 풍화라는 건 돌이 깨지는 겁니다. 어떨 때 깨지냐면 춥고 덥고 이런 게 반복되거나, 아니면 물이 얼었다 녹았다 이런 게 반복될 때 물리적 풍화가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물리적 풍화는 보통 한대기후나 건조기후 이런 데서 활발하게 일어납니다. 이런 데서 좀 많이 일어나고, 화학적 풍화 같은 경우는 고온 다습한 환경에서 많이 일어난다.
왜냐하면 화학작용이라는 게 온도도 좀 높아야 되고 물도 좀 있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두 개의 풍화가 있고 이 풍화의 종류에 이렇게 두 종류가 있고 많이 나타나는 지역이 좀 다르다. 이런 것도 알아두시면 좋겠네요. 예, 해당 내용도 점검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물이나 바람, 빙하에서 땅이 깎여 나가는 거 침식. 이 침식된 게 다른 지역으로 막 옮겨져 나가는 거 운반. 옮겨져서 쌓이면 퇴적. 이런 것들이 있죠. 침식, 운반, 퇴적은 한 세트예요. 어떤 땅이 깎여 나가서 옮겨져서 어딘가에 쌓이는 것. 이게 뭐 물이라든지 빙하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이런 작용이 일어난다. 예,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적 작용과 외적 작용 두 가지 힘에 의해 지구의 지형이 만들어진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전체 지구를 놓고 이제 외적 작용, 내적 작용이 일어났는데 역사적으로도 한번 보자는 거죠. 역사적으로 쭉 보면 이게 역사라기보다는 지질학적으로 좀 보면 판구조 운동에 의한 대지형이 만들어지는 일이 많았다. 자, 판구조로는 우리가 중학교 때부터 배웠어요. 지구가 여러 개 얇은 판으로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전체 지구의 표면, 지각이 한 덩어리가 아니라 얇게, 그죠? 지구 입장에서 보면 아주 얇은 판이 둥둥 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래서 지각은 약 10여 개의 판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게 이동한다는 거죠. 멘틀은 액체이기 때문에 둥실둥실 떠 있는 거예요. 지구 표면이 둥실둥실 떠 있고 여기는 좀 비교적 두껍고 가벼운 대륙판과 무겁고 얇은 해양판이 있습니다. 요걸 이런 식으로 표현한 거예요. 밀도가 높다. 그죠? 대륙판은 두껍잖아요. 그러니까 땅 위로, 바다 위로 솟아올라와 있는데 이건 좀 가볍고 해양판은 좀 무겁습니다. 판이 갈라지거나 충돌하거나 서로 비껴가거나 이런 지역에서는 지각이 불안정해서 화산이라든지 지진이라든지 하는 조산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판이, 지구의 판이 10개쯤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그 판이 서로 부딪히거나 갈라지거나 충돌하는 지역은 지각이 불안정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조산운동이 활발하다. 조산운동 아까 두 종류가 있었죠? 습곡과 단층. 자, 조산운동이 활발하고 또 화산과 지진도 많이 발생합니다. 예, 요렇게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형 형성 작용 대체로 내용 살펴봤고요. 자, 요거 그림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지금 보면 대륙판과 해양판이 만나고 있네요. 여기 보니까 대륙판이 해양판과 만나가지고 해양판이 더 무거우니까 대륙판 밑으로 막 이렇게 섭입되고 있죠. 요거 섭입이라는 표현 아마 지구과학 시간에 배웠을 거예요. 이렇게 쏙 들어가면서 땅끼리 막 부딪히니까 드드드드득 하면서 지진도 일어나고 여기가 마찰이 되면서 마그마방에서 화산이 일어나기도 하고, 그죠? 요런 조산운동도 일어나고, 그 다음에 비가 오고, 그 다음에 빙하가 있고 하면서 유수에 의한 침식, 그 다음에 운반, 퇴적 이런 것들이 다 일어나고 있는 거. 그래서 여러 가지 이 지형 형성 작용을 하나의 그림으로 표현한 것이고 선생님이 아까 설명해드린 그런 내용들입니다. 요거 그림도 한번 함께 참조하시면 좋겠네요. 자, 그래서 보면 지구의 판이 한 10여 개의 판이 있다 그랬죠. 여러 판들 사이에서 경계부에서, 그죠? 화산과 지진, 그 다음에 조산운동 이런 것들이 일어난다. 그래서 지구에 이런 여러 판이 있고, 이제 우리나라가 속해 있는 판은 아주 큰 판입니다. 굉장히 큰데 이게 유라시아 판이라는 거예요. 유라시아 판에 우리나라가 속해 있습니다. 이거 자꾸 앞에 그림이 나오네요. 자, 그래서 판이 여러 개가 있다. 보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 판의 경계를 좀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판의 경계에서 세 개의 대지형이 만들어지거든요. 자, 일단 판이 수렴하는 지역. 쉽게 말해서 두 판이 꽝 하고 부딪혀서 내가 잘났다 네가 잘났다 싸우거나 아니면 다른 판이 한 판의 밑으로 들어가거나 뭐 이런 일들이 생기는 곳입니다. 자, 이런 곳을 수렴경계라고 하고, 수렴경계라는 건 결국 꽝 부딪힌다는 얘기죠. 판이 서로 부딪히거나 아니면 아까 대륙과 해양이 만났을 때 해양이 무겁다 그랬잖아요. 해양이 대륙 밑으로 섭입됩니다. 자, 이렇게 아래로 쏙 빨려 들어갑니다. 이런 곳에서는 습곡산맥이 발달합니다. 습곡산맥이라는 표현에 강조해 드립니다. 습곡산맥이라는 표현에 별표해 주시고, 자, 여기 이런 대표적인 경계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알히조산대, 알프스 히말라야 조산대와
환태평양 조산대 두 곳이 있습니다. 두 곳 다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위치와 주요 산맥을 전부 알아두셔야 합니다. 요거요 1강 때 이미 했어요. 가장 맨 처음에 했는데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자, 알희 조산대는 대륙판과 대륙판이 만나요. 대륙판과 대륙판은 서로 똑같은 밀도와 무게를 갖고 있기 때문에 꽝 부딪히면 네가 잘랐다 내가 잘랐다 하면서 대륙판과 대륙판이 만나서 땅이 휘어져요. 똑같은 애들끼리 만나서 휘어져서 이렇게 높은 산맥으로 휘어지는 이런 일들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땅이 휘어지는 모양을 갖고 있다. 그래서 스폭산맥이 발달하고 많은 화산도 발생합니다. 이름이 알프스 히말라야 조산대니까 알프스 산맥과 히말라야 산맥이 이러한 습곡산맥이겠죠. 자, 알희 정도만 알아도 통합사회에서도 괜찮고 지구과학에서도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세계지리는 지명을 알아야 되잖아요. 자, 그럼 알희 조산대에 속해 있는 산맥 좀 더 알아봅시다. 자, 중앙아시아에 있는 카프카스 산맥도 알프스 히말라야 조산대고요. 자, 그 다음에 모로코에 있는 아틀라스 산맥도 알프스 히말라야 조산대에 속합니다. 자, 그럼 우리 알프스 히말라야 조산대에 속하는 산맥 4개를 배웠어요. 알프스 산맥, 히말라야 산맥, 자, 그 다음에 중앙아시아에 있는 카프카스 산맥, 모로코, 아프리카 북부 지역이죠. 모로코에 있는 아틀라스 산맥, 이렇게 4개의 산맥을 배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환태평양 조산대는 너무 많이 배웠을 거예요. 우리가 흔히 불의 고리라고 부르는 태평양을 빙 둘러싼 여러 지역에서 나타나는 것이고, 여기도 화산과 지진이 엄청나게 많고요. 화산과 지진이 많은 것뿐만 아니라 여기도 산맥 2개가 있거든요. 2개의 습곡산맥이 있습니다. 아메리카 대륙에 있어요. 북아메리카의 로키 산맥과 남아메리카의 안데스 산맥이 그것이죠. 자, 그래서 이러한 습곡산지가 발달한다. 그래서 높고 험준한, 뒤에서 배우겠지만 신기 습곡산지가 발달하는 곳이 바로 이 수렴경계 되겠습니다. 두 판이 꽝 하고 만나서 일어나는 대표적인 사례 지역들입니다. 알프스 산맥, 히말라야 산맥, 카프카스 산맥, 아틀라스 산맥, 로키 산맥, 안데스 산맥, 이렇게 6개가 신기 습곡산지로서 높고 험준하다. 이런 내용도 함께 다시 설명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요게 이제 해양 수렴 경계입니다. 해양 지각과 대륙 지각이 만나면서 이렇게 섭입돼서 들어가죠. 이렇게 섭입돼서 들어가고 대륙은 그대로 위에 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만나서 습곡산지가 생기는데 요런 습곡산지 생기고 화산도 많이 발생하고요. 이렇게 쏙 들어가는 부분은 땅이 접히잖아요. 땅이 접히면서 깊은 바다, 땅이 접혀서 생긴 깊은 바다를 해구라고 부릅니다. 안으로 파고 들어가니까 요 파고 들어가는 부분에 생긴 요 틈이죠. 요 틈을 해구라고 부른다 하는 것도 수능에 한번 출제된 바가 있어요.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대륙과 대륙이 만나면 서로 꽝 하고 부딪히면서 높은 산맥이 생긴다 그랬죠. 대륙과 대륙이 만나는 거 알프스 히말라야 조산대가 이렇게 만나는 곳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산맥, 자, 산맥, 이렇게 높고 험준한 산맥들 봤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또 환태평양 조산대 보면, 예, 태평양 바다를 삥 둘러서 이렇게 경계부에 이런 환태평양 조산대가 있다. 우리나라도 사실 환태평양 조산대에 거의 딱 붙어 있다시피 해요. 주로 일본이 이제 요 부분을 많이 지나가기 때문에 일본에서 화산과 지진이 많이 발생하지만 사실 우리나라도 그렇게 안전한 곳은 아닙니다. 위치상. 그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판이 쪼개지는 데를 볼게요. 자, 여러 개의 판이 서로 부딪히는 데가 있는가 하면 어딘가에서는 계속 새로운 지각 물질이 만들어져서 판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만들어지는 만큼 섭입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면 만들어지는 곳, 이거 있잖아요. 거의 대부분이 바다 밑에서 만들어집니다. 해양판이 만들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구과학 배운 친구들은 알 거예요. 자, 대부분의 발산 경계는 해저에서 일어납니다.
바다 밑에서 이게 거의 다 일어나요. 엄청나게 넓은 예를 들어서 대서양 중앙해령 뭐 이런 데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대부분의 발상 경계에서 일어나는 일이고요. 육지 위에 있는 일을 우리가 관심을 갖잖아요. 지리 시간에는. 그렇다 보니까 대서양 중앙해열 이런 것들은 이제 지구과학 시간에 좀 더 다룰 것이고 우리 지리 시간에는 발산 경계 중에서 땅 위에 올라와 있는 것만 보자고요. 땅 위에 올라가 있는 걸 보자면 첫 번째로 나오는 게 대륙판이 서로 쪼개져요. 대륙판이 큰 아프리카 판이 있었는데 이게 내부에서 쪼개져서 땅이 이렇게 찢어지는 중인 데가 있어요. 그게 동아프리카 지구대입니다. 동아프리카 지구대는 땅이 쪼개져서 갈라져 나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땅이 이렇게 하나 있고 갈라져서 이렇게 또 땅이 하나 갈라져 있고 여기서 새로운 지각 물질이 나와서 계속 땅이 쪼개지는 중 이렇게 생겨서 위에서 보면 이렇게 길쭉한 골짜기가 있어요. 요 길쭉한 골짜기를 열곡이라고 합니다. 열곡이고 요 단층된 사이로 막 호수가 만들어지기도 해서 탕가니카 호 이런 단층호 같은 게 만들어지기도 해요. 열곡이 있고 땅이 찢어져 나가는 중이다. 아프리카 동부에 있다. 요 정도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나중에 지도로 한꺼번에 확인할게요. 자, 그 다음에 아이슬란드. 아이슬란드 매우 독특한데요. 원래 해저에 있어야 될 해양판이 쪼개져 나가는 곳 중에 일부가 수면 위로 드러나 있어요. 워낙 격렬하게 땅이 찢어지다 보니까 원래 바다 밑에 있어야 할 해양판의 발산 경계가 땅 위로 드러나 있고 그게 바로 아이슬란드 섬입니다. 북유럽, 유럽의 북쪽에 홀로 떠 있는 섬이죠. 자, 여기 그래서 아이슬란드가 아주 독특한 지형도 많고 지형에서는 중요하게 다루는 곳이거든요. 자, 여기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아이슬란드 역시 발산 경계다. 그래서 대부분 90% 이상은 해저에서 발생하고 땅 위에서는 요 두 군데가 있다. 예, 요것만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이슬란드 같은 경우에 이렇게 땅 위로 이렇게 찢어지는 땅 아래 이제 해저에서 이렇게 쪼개져 나가지는데 이렇게 쪼개져 나가는 그 아이슬란드 요 주변 지역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근데 일부가 땅 위로 드러나 있는 거죠. 이렇게 찢어지는 요 통로의 일부에 아이슬란드가 땅 위로 드러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동아프리카 지구대 같은 경우도 이렇게 마그마가 솟아올라서 이렇게 땅이 찢어지고 있는데 그 사이에 길고 이렇게 얇은 열곡, 그죠? 쭉 늘어선, 열 맞춰서 쭉 찢어진, 그죠? 찢어진 골짜기, 열곡이 생겨져 있다. 예, 요것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 똑같은 그림이니까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동아프리카 지구대 위치 한번 보시면 아프리카 동쪽이 진짜 이렇게 찢어져 나가고 있어요. 정말로 이렇게 막 찢어져 나가고 있는 여기에 길게 이렇게 발생하고 있는 대륙판과 대륙판의 발산 경계입니다. 나중에 큰 지도로 다시 한번 확인할게요.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두 판이 만들어지는 거 부딪히는 게 아니고 서로 비껴가는 거예요. 그냥 판때기 하나가, 예,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판때기 하나와 하나가 북아메리카판과 태평양판이 서로 이렇게 비껴가는 거예요. 이렇게 비껴가는 곳도 거의 대부분 바다 밑에 있는데 땅 위에 있는 곳도 있다는 거죠. 이렇게 서로 비껴가면 이거는 뭐 그저 땅이 긁혀 나갈 뿐이지 만들어지거나 소멸되거나 이러진 않아요. 그죠? 이렇게 서로 이렇게 비껴나가는 곳, 여기를 이제 보존 경계라고 하기도 하고 변환 단층이라고 하는데요. 땅이 끊어져 있으니까요. 여기는 지진이 많이 일어납니다. 여기는 딱 하나 있어요. 미국의 샌 안드레아스 단층, 요거 딱 하나입니다. 요거 알아두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전부 해저에 있기 때문에 지리 시간엔 별 관심이 없어요. 자, 샌 안드레아스 단층, 북아메리카 대륙에 있습니다. 요거 이름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면 이렇게 땅이 완전히 지금 서로 두 개의 판이 서로 변환 단층, 하나는 이쪽, 하나는 이쪽으로 이렇게 찢어져 나가고 있는 모습이다. 자, 이걸 전체 그림으로 봤습니다. 우리요, 세계지리 보면 보통은 태평양을 가운데 놓고 우리나라가 센터에 있는데 요 그림만큼은 아메리카와 유럽, 그러니까 이 대서양을 중심으로 놓은 요런 세계지도네요. 위치 한번 확인해 보시면, 자, 아까 말했던 발산 경계가 이렇게 대서양의 중앙에 있어요. 이걸 대서양 중앙해령이라고 하는데 그 일부가
땅 위로 드러난 아이슬란드가 여기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동아프리카 지구대도 모습이 보이고요. 그리고 알프스 히말라야 산맥 같은데 그죠? 보면 이렇게 두 판에 만나서 산맥이 만들어지는 것도 볼 수 있고, 안데스 산맥 같으면은 우리가 여기는 환태평양 조산대라고 하죠. 환태평양 조산대에 안데스 산맥 이런 데 있고, 샌안드레아스 단층은 북아메리카에 있죠. 이 북아메리카에 있는 샌안드레아스 단층의 위치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판 4개의 경계가 각각 어디에 있는지 꼭 아셔야 합니다. 위치 전부 표시해 두십시오. 요 지도 매우 중요합니다. 요 지도는 별표, 뭐가 별표예요? 샌안드레아스 단층의 위치, 아이슬란드의 위치, 동아프리카 지구대의 위치, 알프스, 히말라야 산맥, 이런 판의 경계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지형들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 우리 1강에서 해놨는데 또 다시 있죠. 자, 이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세계의 대지형에서 우리가 많은 부분을 이미 배웠고, 그 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 좀 알아야 될 내용들인데요. 자, 먼저 안정육괴라고 돼 있는 데 있죠. 이거는 시원생대, 그러니까 오래전에 이미 생성된 땅입니다. 생성 원인도 사실 이제는 잘 몰라요. 수십억 년이 된 땅도 있거든요. 이렇게 오래된 땅을 안정육괴라고 부릅니다. 오랜 시간에 걸쳐 형성된 시원생대 때부터 있던 오래된 땅을 안정육괴라고 하고, 안정육괴의 사례로 보니까 자, 러시아 쪽에 시베리아 순상지, 그 다음에 아프리카도 대부분 순상지네요. 동부 유럽의 발트 순상지, 캐나다 순상지, 브라질 순상지. 자, 지금 순상지 몇 개예요? 캐나다, 브라질, 시베리아, 발트, 아프리카, 그 다음에 오스트레일리아까지. 이런 데들은 엄청나게 오래전에 생긴 안정된 땅 덩어리다. 안정육괴다. 이렇게 부르고요. 자, 고생대 무렵에 생겨난 고기조산대도 있습니다. 고생대 때 생겼으니까 고기조산대겠죠. 고생대 때 생긴 고기조상대, 요거 우리 1강 때 이미 표시했습니다. 자, 고기조산대 다시 한번 보시면, 자, 아프리카 남부의 드라켄즈버그 산맥, 그 다음에 오스트레일리아 동부의 그레이트 디바이딩 산맥, 자, 그 다음에 유라시아 한복판의 우랄 산맥, 자, 북유럽의 스칸디나비아 산맥, 그 다음에 미국의 동부의 에팔레치아 산맥, 요런 데들이 고기조산대죠. 이름 복잡스러운데요. 위치 아셔야 됩니다. 이름까지 아시면 좋습니다. 1등급 노리시면요, 다 외워주십시오. 신기조산대는 1등급이 아니라 4등급을 노려도 꼭 외워주셔야 합니다. 신기조산대 6개 아까 설명드렸죠. 자, 알프스 히말라야 조산대에 있는 히말라야, 카카스, 알프스, 아틀라스 이렇게 4개에다가 아메리카 대륙에 있는 로키와 안데스까지 6개의 산맥. 신기조산대는 비교적 최근 신생대 무렵 이럴 때 만들어진 산맥입니다. 오래돼서 요즘 만들어진 거 신기. 그럼 신기조산대는 아까 말씀드린 판의 경계에 해당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렇게 이 세 개의 대지형을 구분을 해봤고, 순상지는 비교적 평탄한 곳, 고기조산대 오래전에 만들어진 거, 신기조산대 지금도 만들어지고 있는 거, 요렇게 구분하셔라. 예, 여기 있는 이 지명들 다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요거는 뭐 칼라로 한 거고요. 자, 그러면 하나씩 보겠습니다. 안정육괴, 시생대 또는 원생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만들어져서 낮고 평탄해졌다. 외적 작용을 오랫동안 받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순상지라든지 구조평야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구조평야는 거의 문제에 출제되지 않고요. 순상지가 많이 나옵니다. 순상지라는 건 방패를 엎어놨다 이런 뜻입니다. 방패를 엎어놔서요, 아주 그냥 넓게 이렇게 평평하게, 그죠? 불룩하지만 뭐, 그게 표가 많이 나지는 않는 요런 땅입니다. 안정육괴의 중심부에 위치하면서 오랜 침식을 받아 상부의 퇴적층이 제거되고 드러난 지형이다. 뭐, 이렇게 나오는데, 그래서 여기 얘기가 나오고, 요 위치들도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죠? 요 위치 확인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순상지 보면은 그냥 넓고 평평한 오랜 시간 동안 침식을 받은 땅이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캐나다 순상지고요. 자, 구조평야는 거의 뭐 이것도 비슷해요. 유럽이나 러시아, 미국에 있는 평원인데요. 이것도 그냥 순상지 일부로서 평야가 있구나.
그러니까 오래된 안정육괴라는 건 순상지거나 평원이다. 순상지도 그렇게 높지 않고요. 그냥 평평해서 평원에 가까운 땅이니까 그냥 오랫동안 침식받아서 평평해진 데를 순상지라고 하거나 구조평야라고 하는구나 정도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금 특이한 게 캐스타라는 게 나오긴 하는데요. 요 캐스타는 그냥 너무 딱딱한 돌은 이게 오랫동안 침식을 받더라도 버티잖아요. 그래서 딱딱한 부분이 좀 남고 연한 부분은 깎여나간 거예요. 그래서 딱딱한 부분만 조금 뾰족하게 남아있는 울퉁불퉁한 지형을 캐스타라고 합니다. 그래서 경암과 연암이 있는데 경암이 버티고 연암은 깎여나가서 이렇게 약간 울퉁불퉁하게 땅이 만들어진 거 요걸 캐스타라고 한다. 이것도 출제가 많이 되진 않지만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구조평야의 대표적인 미국 중앙평원이고요. 역시나 시원생대 때 만들어진 안정육괴입니다. 자, 근데 이 안정육괴 중에서 그죠? 여기 보면은 순상지가 가운데 이렇게 있고 주변 지역으로 구조평야가 이렇게 나타난다. 예, 이렇게 간단하게만 설명하겠습니다. 요 순상지가 출제 비중이 그렇게 높진 않아요. 자, 캐스타 같은 경우 이런 겁니다. 땅이 단단한 부분과 연한 부분이 이제 번갈아 가면서 나타나면서 단단한 부분이 버틴 거죠. 여기 하얀색 땅이 단단한 돌인데 단단한 돌이 버티면서 이렇게 계단이라든지 약간 울퉁불퉁하게 만들어진 이런 모양의 땅이 생기기도 한다. 자, 그래서 여기 실제로 보면 이렇게 생긴 땅이다. 예, 캐스타라고 합니다. 자, 이 지역은 대체로 철광석이 풍부합니다. 자, 우리가 요거는 중요해요. 자, 순상지에는 뭐가 풍부하다고요? 순상지에는 철광석이 풍부하다. 안정육괴에는 순상지와 혹은 순상지 주변으로 구조평야 이런 게 나타나는데 둘 다 오랫동안 침식을 받은 아이다. 오랫동안 침식을 받은 여기는 철광석이 풍부하다. 예, 요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세계 철광석 생산량 보면 오스트레일리아와 브라질이 압도적으로 많은 걸 볼 수 있어요. 다 순상지 지역에서 만들어진 겁니다. 자, 이제 고기 습곡산지 얘기를 해볼게요. 고기는 오래됐다는 뜻이죠. 얼마나 오래됐냐면 고생대 때 조산운동을 받아 형성된 산지로서 과거에는 판의 경계였으나 지금은 판 경계에서 멀어졌다. 그래서 오랫동안 침식받아서 해발고도도 낮고 기복이 작아요. 자, 여기 있는 산맥 6개 외워야 된다 그랬죠? 에팔레치아, 우랄, 그레이트 디바이딩, 스칸디나비아, 드라큰즈버그 요런 산맥들입니다. 지금 하나, 둘, 셋, 넷, 5개 나와 있는데 알아두셔야 해요. 좀 알아두시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자, 그 다음에 철광석과 석탄이 풍부하다. 특히나 석탄이 요 고생대 지역에서는 핵심입니다. 우리 한국지리 친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고생대 지역에서는 고생대 만들어진 지역에서는 이 석탄이 많이 나왔죠. 그죠?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러시아에 있는 우랄산맥 여기가 이제 지리적으로 아시아와 유럽의 경계다. 자, 그 다음에 그레이트 디바이딩 산맥, 오스트레일리아 동부에 있는 산지입니다. 그래서 오스트레일리아 서부는 순상지이기 때문에 철광석, 동부는 고기습곡산지라 석탄. 그죠? 그래서 오스트레일리아의 주요 수출 품목이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신기습곡산지인데요. 신기습곡산지는 중생대 말에서 신생대, 비교적 최근에 조산운동을 받아서 지금도 활발하게 지형 형성이 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따라서 높고 험준하고 화산과 지진이 자주 발생합니다. 그래서 뭐 다양한 2차 피해를 갖기도 하는데 환태평양 조산대, 알희 조산대 근처다. 예, 설명 다 드렸던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주요 산맥으로 아틀라스, 알프스, 카카스, 히말라야, 로키, 안데스 이런 것들이 있고 동아프리카 지구대와 아이슬란드 등은 신기습곡산지에 분포하지는 않아요. 요걸 신기습곡산지는 아니기 때문에 지금도 지형 형성 작용이 일어나고 있긴 하지만 산맥이 아니라서 요걸 산지로 분류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 하나만 더 알아둘게요. 신기습곡산지 중에서 히말라야 산맥은 좀 독특합니다. 히말라야 산맥은요, 무려 높이가 8,000m에 이뤄요. 굉장히 높죠? 지각판이 너무 두꺼워서 지진은 일어나지만 화산이 발견되지 않습니다.
화산이 없어요. 다른 데들은 화산이 막 터지거든요. 워낙 이 지표면이 불안하고 여러 지각 운동이 일어나서 마그마가 뚫고 올라오는데 히말라야 산맥은 이미 너무나 높은 산맥이 돼버렸어요. 8,000m를 뚫고 마그마가 올라오기 어렵기 때문에 화산이 없습니다. 자, 요거는 알아두시면 더 좋겠습니다. 높이가 8,000m에 이르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맥입니다. 히말라야 산맥. 자, 그래서 뭐 히말라야 산맥, 네팔에 있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안데스 산맥, 뭐 이런 것들을 보고, 자, 이 지역에서는 석유와 천연가스 같은 에너지도 많이 나고요. 칠레 굴이 너무 유명하죠. 우리가 요거는 뭐 이제 외울 만큼 외웠기 때문에 더 이상 말 안 할게요. 그 다음에 주석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분포한다 하네요. 아, 종이 치고 있군요. 자, 넘어가서 구리, 칠레 굴이 너무 많이 해서 이제 그만할래요. 칠레 굴이, 페루 굴이 뭐 이런 것들. 자, 그 다음에 산업활동으로 보자면 당연히 이 지역에서는 화산 지역이나 뭐 지열에너지 이런 게 많겠죠. 마그마가 부글부글 끓고 있으니까. 그래서 간헐천, 온천 등의 관광자원도 있대요. 뒤에서 화산 배울 때 좀 더 배우겠습니다. 그 다음에 광물질을 이용하여 비옥한 요 화산재 토양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농사를 짓습니다. 그래서 이탈리아 베수비오 화산 근처나 일본 간토평야 이런 데들이 다 화산에 의한 비옥한 토양입니다. 베수비오 화산 근처에서는 질 좋은 포도, 오렌지 이런 게 생산됩니다. 지중해성 기후잖아요. 그리고 일본의 간토평야는 일본의 수도권을 구성하고 있어요. 엄청나게 많은 인구가 살고 있고 벼농사를 역시 많이 짓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베수비오 화산이 이렇게 있고 화산 주변에 포도밭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세 개의 대지형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화산지형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47, 8 구강은 내용이 비교적 짧아요. 여러분들이 잘 학습하실 수 있을 거로 생각합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